미국이 뉴욕과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는 도시인 뉴저지 저지시티엔 블랙톰 아일랜드란 곳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이게 뭔 놈이 섬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래봬도 옛날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쨌건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에 이 섬은 전선으로 보낼 군수물자들을 가득 보관하는 군수품 창고들과 이 볼품들을 옮길 선박이 들어올 부두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미국이 중립선언 상태긴 했지만 그래도 쏠쏠히 군수물자들을 팔아먹고 있던 터였기에 이와 관련된 쪽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렇게 7월 30일 그날도 한창 바다를 건널 군수품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엔 다이너마이트 10만 파운드를 포함하여 약 200만 파운드 정도의 무기와 포탄들이 창고와 허물틀어 바지선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근데 차정을 넘어선 시각 갑자기 부두 여기저기서 불길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곧 경비원들이 이 사태를 발견하여 화재를 진압하려 했지만 실패하였고 일부는 폭발이 생길 것이라며 도주까지 했죠. 이후 소방대원까지 도착하여 불길을 꺼부려 했지만 결국 새벽 2시 8분 한 바지선 주변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필 그 배엔 TNT가 보관 중이었기에 폭발은 이것들을 몽땅 터뜨리며 매우 거대하게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폭발로 인한 충격 파이 속도는 7,300m/s였고 폭발로 인한 파편 일부가 자유의 신상에 직격하여 수리 10만 달러의 2년이 넘는 기간이 소비되었으며 로우 맨해튼과 저지시티의 수천 개 유리창과 세인트 패트릭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박살난 데다 시청 외벽에는 금이 가고 브루클린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폭발로 인해 진도 5에서 5.5 사이의 시진과 맞먹을 정도의 진동이 생겨 필라델피아, 메릴랜드에 있던 사람들은 시진이 일어났다고 착각할 정도였죠. 또한 섬 자체도 100대 이상의 철도 차량과 13개의 창고, 여러 대의 바지선들이 파괴되었으며 폭심지엔 거대한 분화구도 생기게 됩니다. 물론 폭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40분경에 두 번째 폭발이 발생하여 여신상에 있는 리버티 섬 건물 17채가 파손되었으며 사건 이후에도 며칠 동안 포탄이 계속 폭발하여 주변이 항구와 섬에 지속적으로 불씨와 포탄 파편을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총 2천만 달러, 현재 기준 5억 6천만 달러이며 인명 피해는 베이 선장과 경찰관, 침대에서 떨어진 아기 등 4명에서 7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괴된 상당수의 배가 불황저와 이민자들이 피난처로 사용되었었기에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하네요. 당연하게도 이런 초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났으니 미국 전역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각종 언론들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물론이고 미국 정계에서도 이 사건을 주시하기 시작했죠. 경찰은 사건 당일 보기를 쫓겠다며 불을 지핀 경비원 등이 용의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대통령은 ICC 위원을 보내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사 결과 이 폭발은 사고로 결론지어졌으며 사람들은 해당 시설을 소유한 리아이 밸리 철도를 비난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주장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 독일 스파이 짓이야. 놈들이 사보타주를 벌인 것이라고. 왜냐하면 몇 달 전에 폭탄을 옮기는 선박에 테러를 공모한 혐의로 독일인 9명이 체포되어 유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던 데다 지금 이 사건 역시 한 오스트리아 이민자가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거든요. 하지만 담배불로 인한 비슷한 폭발 사고 역시 몇 년 전에 있었으며 체포된 이민자도 얼마 안가 무혐의로 풀려났기에 독일 배우서는 힘을 얻지 못했죠. 근데 1917년 1월 11일에 폭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번엔 뉴저지 킹스랜드 포탄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50만 발의 포탄이 터지며 공장이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1,700만 달러, 현재 기준 4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이 생겼죠. 그리고 역시나 또 다른 오스트리아 출신 노동자가 폭파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나요. 결국 언론과 대중들은 두 사건을 모두 사고로 생각하여 미국이 공허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찍고 있었지만 이를 따로 조사하던 뉴욕 경찰국 폭탄 처리반이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전 9명이 독일인 테러를 수사했던 팀이었기에 블랙톰 아일랜드와 킹스랜드의 사건에 뭔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조사 결과 1915년 초부터 1917년 봄 사이 무려 43개의 군수공장이 원인불명의 화재나 폭발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들은 독일이 미국에 벌인 사보타주가 맞았습니다. 독일은 해상을 봉쇄당해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었기에 말이 중립이지 사실상 영국의 전용 보급소나 마찬가지였던 미국이 실행한 방해 공작들이었죠. 이 수사는 도중에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어 지지부진하기도 했으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미국은 조사를 계속 이어나갔고 심지어 1921년에 미국과 독일 간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양자위원회를 설립해 사건 수사에 부스터를 달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던 때가 저도 있었지요. 네, 사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던 건 정황증거와 용의자의 자백뿐인데 정작 그 용의자가 결핵으로 사망하여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40개 이상의 보험회사, 수많은 형사와 법조인들이 달라붙어 처절한 조사를 벌인 끝에 수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위원회가 설립된 지 18년이 지난 1939년에 위원회는 이 사건이 독일이 사보타주가 맞으며 이에 대해 독일이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을 냅니다. 하지만 말이죠, 1939년이 독일이 어떤 독일입니까? 당연하게도 나치 독일은 이 판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렇게 배상은 또 미뤄집니다. 무려 2차 대전이 끝나고도 몇 년이 더 지난 1953년이 되어서야 말이죠. 이때 미국과 소독은 다시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하여 블랙톰 섬을 비롯한 다른 사보타지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총 9,7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이 보상금은 재합의로부터 26년이 지난 1979년이 되어서야 모두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16년에 발생한 사보타주 사건은 무려 63년이 지나서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미국의 긍정적인 유산을 남긴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에겐 국가의 보안 강화 및 국내 정보기관 설립이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으며 시민들에겐 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심어 미국이 공공안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네요.